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작가 배동분입니다. 오늘은 부부와 그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부부나 연인들이 사랑하기만 할까요? 가끔은 다투고 막 큰 싸움을 하기도 하고 밉고 또 막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싸우는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 가지고 싸우면 좀 괜찮은데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워요. 정말 왜 싸웠는지 막 속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너무 사소한 일이라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가끔 다퉈요. 뭐 다투기도 하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부부든 연인이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싸움은 뭐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다투거나 싸울 때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나? 무조건 꾹꾹 눌러 참는다고 다 해결되는 일인가? 뭐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그게 막 계속 쌓인다면 나중에는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다퉜을 때 막 상대방이 너무 크게 화를 내면 어머, 당신 그게 그렇게도 화를 낼 일이야? 뭐라든지 뭐 연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그게 그렇게도 뭐 버럭하죠. 화를 낼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화가 나서 버럭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참고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끓듯이 그 순간 이제 막 가스통 터지듯 터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방법은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의 방법은 다 다양할 거예요. 오늘은 제 경우를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그 지혜를 얻어요. 위로도 되고 제 자신을 돌아봐서 반성도 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했을 때 그때에도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부를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읽기도 하고 그냥 마당을 서성서성이면서 그 부부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 부부 중에 한 부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잔 에비테른이라는 화가와 그다음에 아메데오 모딜리안이라는 그 화가 부부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예요. 이유리 작가의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잠깐 읽게 됐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바로 돌아와서 샀지만 참 여러 번을 읽어도 이 부부가 참 정말 애틋한 사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좀 다툼이 있을 때 약간 남편이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지? 왜 이 일을 이렇게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하고 화를 낼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부부를 떠올려요. 잔 에비테르는 19살 때 모딜리아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모딜리아니는 그 당시 33살,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나요. 그러니 잔의 부모가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진짜 엄청 반대를 해요. 하다못해 왜 19살의 미성년자를 꿰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어느 부모가 반대를 안 했겠어요. 저 같아도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런 사랑이
뭐 부모님이 뜯어 말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그라들고 꺼질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과 모딜리아니도 같이 살게 돼요. 19살과 33살의 화가가 같이 살게 돼요. 그 정도로 잔은 모딜리아니를 엄청 사랑한 거죠. 물론 뭐 모딜리아니도 사랑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딸을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참 좋으련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고통이 따라다녔어요. 하나는 가난이었고 또 하나는 모딜리아니의 병이었어요. 늘 모딜리아니는 그 결핵을 앓았고 신장염을 앓았기 때문에 늘 아팠다고 해요. 그런 중에도 잔은 남편을 잘 간호하면서 끝없는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모딜리아니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그 자화상이라고 해요. 본인이 곧 죽을 것을 알았는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자화상을 그리는데 원래는 모딜리아니가 자화상을 잘 안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자화상을 그렸던 거는 아마도 잔에게 자신의 모습인 이 자화상이라도 남기고 싶었었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모딜리아니의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화상을 남겼고, 그럼 잔은 어떤 마지막 그림을 남겼을까? 책의 제목처럼 잔은 자살이라는 그림을 남겼다고 해요. 이렇게 본인이 침대에 누워있고 칼로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서 피가 나는 그런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렸다고 해요. 결국은 모딜리아니의 나이 35살 때 결국 그 신장염과 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잔의 부모님은 잔이 그 어떤 행동을 할지 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네 오빠한테 동생을 잘 보살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그 오빠가 늘 잔을 이렇게 보살피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잔은 그 6층 아파트 창문으로 올라가요. 그때 그의 뱃속에는 9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그 어린 딸도 낳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때 잔의 뱃속에는 9개월 된 아이도 있는데 잔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선택을 해요. 제가 그게 자살을 미화하거나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렇게 자살을 한 날은 남편인 모딜리아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자는 남편을 사랑했고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을 했듯이 그렇게 남편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을 때 엄청 그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막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한다. 나는 당신이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자기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참, 그게 실천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 정도로 물론 사랑한다는 건데, 그 자는 죽음조차 남편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엄청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편이랑 좀 다투거나 싸울 때 그때 막 억지로 그거를 참거나 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초심, 사랑의 초심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이 진실했고 깊었기 때문에 결혼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밉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방방거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 그때 그 사랑도 내가 한 사랑이고 지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난데 왜 이 작은 일에 나는 이렇게 분개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마당을 서성서성이면서 이 부부를 떠올리거나 이 책의 그 대목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그래서 뭐 모두가 이 방법으로 화를 이겨내라. 사랑을 극복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 책의 부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극복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요 부부 아니어도 또 다른 부부를 떠올리는 부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을 거고 피곤하고 덜어놓은 화나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농사일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책을 조금 읽었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찾아올 거고 여러분도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